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희 커플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네, 해드릴게요 댓글을 달아놓고서 제가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댓글을 보고 어머, 내가 이거 한다 그래놓고서 안 했구나, 처음 만났어, 빨리 풀어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에서야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 빨리 저랑 저희 남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요, 제 이름은 미셸이고요. 결혼을 앞둔 국제 커플입니다. 저희가 만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막 기억이 되게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때는 2013년 1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월 2일은 제 생일이자 회사에 처음으로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풋풋한 의욕이 넘치는 20대 여자아이였어요. 일단 적응하기도 되게 바쁘고 사람들도 알아가야 되고 업무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았고 해외 법인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해외 생활을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았고 외국인 직원들도 몇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눈에는 제 남편이 막 엄청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참고로 제 남편은 저보다 한 2, 3년 정도 먼저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굳이 따지자면 선배였죠. 같은 팀도 아니었고 업무를 같이 할 일은 전혀 없었지만 크게 봤을 때는 같은 사업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남편은 묵묵하게 한 번 앉으면 엉덩이 안 떼고 집중해서 일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회식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아, 우리 사업부에 외국인 직원이 한 명 있구나 라는 거를 나중에는 인지를 하게 되죠. 같은 사무실 안에서도 자리 이동이 계속 몇 번 있었어요. 제 남편이 파티션을 하나 앞에 두고 저랑 바로 마주 보면서 일을 하게 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메신저가 띠링 하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누구누구인데 출력 하나만 부탁을 해도 될까요? 이제 회사에서 프린트를 하면은 회사 로고가 가운데에 박혀있는 일명 워터마크라는 게 찍혀서 출력이 됐었거든요.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팀만 유일하게 워터마크 없이 출력을 할 수 있는 부서였거든요. 뭐 사실 어려운 부탁도 전혀 아니었기에 흔쾌히 해드린다고 했죠. 이게 대화의 물꼬가 트니까 그때부터 급속도로 메신저로 많은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업무적인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메신저로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저한테 프린트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은 정말로 필요해서 한 부탁은 아니었고요. 저와 이야기를 트기 위한 핑계였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이제 메신저로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갑자기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남자친구가 메신저를 하나 남겨놓고 출장을 가요. 오늘 하루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뭐 새로운 게 뭐가 있었는지, 그냥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메신저에 그거를 남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접속을 했을 때 그거를 보면은 제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글을 남겨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는 남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회사에서 선배랑 이렇게 남녀 관계로 엮이면은 나한테 좋을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안 남기는 와중에서도 글을 남기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뭐 어디를 갔는데 뭐 이런 좀 신기한 걸 봤어요. 사진 같은 것도 좀 보내주고 미국의 출장 생활을 공유를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긴 장기 출장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한테 작은 선물을 하나 줬어요. 패션 프루트 티였나? 네, 패션이라는 글씨가 되게 크게 써 있었거든요. 미셸 씨는 되게 패셔네이트한 사람이니까 이 티를 보고 미셸 씨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출장 나갈 때마다 항상 작은 선물을 하나씩 사다 줬어요. 하나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왕좌의 게임이라는 미국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였거든요. 왕좌의 게임 에디션 조그만 수첩 같은 거를 사다 줬어요. 내가 했었던 말을 지나치지 않고 다 기억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몇 가지 이제 선물을 저한테 주고 또 저한테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마음을 열기로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저한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러닝에 되게 빠져 있었어요. 저랑 주말에 같이 남산에서 어필 러닝 트레이닝을 좀 같이 하실래요? 라고 저한테 제안을 해요. 제가 별로 고민 안 하고 오케이 콜 한 거예요. 처음으로 밖에서 만나는 거니까 조금 외모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러닝을 조금만 하면은 얼굴에서 땀이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화장을 하면은 화장이 좀 지워질 것 같고, 그렇다고 화장을 안 하고 나가자니 밖에서 만나는 첫 만남인데 또 내 생얼을 보여주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비비크림만 바르고 나가자. 근데 비비를 바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파데까지 올려가지고 화장을 했어요. 제가 사실 심폐지구력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막 다리도 길고 그래서 엄청 잘 뛰는 스타일이거든요. 둘이 서로 실력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어필 트레이닝이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조금만 가다가 막 힘들어서 막 그러면서 막 멈추고, 막 조금 뛰다가도 막 이러고, 나중에서야 얘기를 한 건데 너 생각보다 잘 못 뛰는 것 같아서 자기 좀 놀랐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얼굴에서 땀이 줄줄줄줄 나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제 얼굴을 딱 보더니 미셸 혹시 괜찮아? 네 얼굴에서 지금 땀이 흐르는데 화장이 다 흘러내리고 있거든? 이 말은 참아 못하고 정말 순화를 한 거죠. 나 괜찮아. 그냥 땀이 좀 나는 것 뿐이야. 이러고 막 땀 쓱쓱 닦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입었었던 운동복을 차마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좀 괜찮은 운동복이었어요. 근데 이게 반전이 뒤에가 막 이만큼 막 파져 있어요. 그때는 이런 걸 입고 어떻게 나갈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에다가 제가 보라색 나이키 레깅스를 입고 나갔답니다. 보라색 레깅스에 등 막 이렇게 막 파인 거 입고 화장물 막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막 no problem. 괜찮아. 남편도 뭔가 웃기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저의 첫 번째 데이트가 끝났습니다. 계속 이 사람이랑 만나야 될까? 고민에 막 빠지기 시작해요. 회사 사람이라는 거, 제 외국인이니까 만남을 진지하게 가지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이랑 뭐 사귀면서 뭐 결혼을 한다?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시 마음을 멈춰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이게 남자 쪽에서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저녁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산 러닝 첫 데이트는 오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전은 뭔가 괜찮아. 일이 일어날 일이 없이 뭔가 굉장히 안전한, 되게 세이프한 데이트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평일 저녁을 먹자고 하니까 관계가 좀 더 막 깊어질 것 같고 술 한 잔씩 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잡고 있었던 마음을 이렇게 확 오픈해버릴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녁 먹자는 말에 제가 처음에는 오케이를 했는데 점점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에 압박이 되는 거예요. 당일날 오전에 약속을 취소해요. 엄청 실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을 진짜 기대했는데 좀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남부터 이 사귀기까지 시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던 일을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계속 노를 해도 고집 있게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저도 마음이 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또 한 번의 제안을 합니다. 저녁을 먹읍시다. 그래요. 우리 저녁 먹어요. 경리단을 가자는 거예요. 경리단이 녹사평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그때가 겨울이었나? 그냥 녹사평역에서 가까운 이태원 쪽에서 밥을 먹는 게 어때요? 안 된다고. 꼭 경리단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리단으로 가려면은 지하도 통과해가지고 이제 계단으로 다시 올라가야 경리단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마침 꽃다발을 쫙 펼쳐놓고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거기서 이제 딱 멈추더라고요. 이미 얘기가 된 것 마냥 돈을 얼마를 건네더라고요. 뭐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돈을 그냥 건네니까 그 사람이 눈치를 이러더니 그 쫙 펼쳐져 있던 데서 꽃을 하나 주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하더니 꽃을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딱 건네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봤더니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나 이 수국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나가는 말로 제일 좋아하는 꽃이 수국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수국을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꽃을 이렇게 회사에 가져와서 주는 거는 보는 눈도 많으니까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저를 거기로 유인을 한 다음에 파시는 분이랑 미리
컨택을 해가지고 수국을 하나 미리 주문을 해놓은 거죠. 제가 거기에서 진짜 1차 심장 폭격, 꽃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열렸다, 마음이. 아, 이 남자 진짜 작정했구나. 남편이 예약을 해놓은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소개팅 할 때 가는 막 그런 예쁘고 깔끔한 그런 레스토랑을 예약을 해놨는데 거기 가지 말고요. 고깃집이나 이런 데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나 할래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리 좀 캐주얼하게 이야기하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남편한테 막 취향 저격도 막 좋다고 해가지고 결국 그 식당은 취소를 하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제 그때부터는 뭐 진짜 잘 되는 건 그냥 진짜 시간 문제죠. 이미 둘 다 마음이 이만큼 열렸기 때문에 이만큼 마음이 열리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였거든요. 주말에도 만나고 회사 끝나고도 만나고 만남을 자주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남이 7년 동안 이어졌고 이제 지금 8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곧 4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만큼 연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사랑이 미친 듯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 막 한 달도 안 됐을 때였나?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실제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데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거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얘기가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 저희 일상 브이로그를 보시고 싶으시면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